시작을 하자니까 엎드려지면 어떡하냐. 빨리 고개 들어. 자, 명계 다음 타봐. 응. 166쪽 명계. 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명제가 뭐라고 써있어? 명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는데 이게 참이다 또는 이게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명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 거짓이야 참이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 참이야? 거짓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럼 이거는 명제겠어 명제가 아니겠어? 이거는 명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나경이는 소래고를 다닌다. 거짓이야 참이야? 여기서 말하는 나경이는 저 나경이에요? 다른 나경 아니에요? 나경이는 소래고를 다닌다. 맞아 틀려? 관심 없어요 그러지 말고. 몰라요 그러지 말고. 네가 대답해줘. 소래고 다니는 거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니까 그럼 이거는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참이니까 이런 거는 거짓이라고 있다. 근데 이 명제도 참과 거짓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어떤 문장을 던져놨는데 이 문장은 누군가한테는 참이고 누군가한테 거짓이면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경이는 이쁘다 라고 얘기하면 나경이한테는 참이겠지만 나한테는 거짓말일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내가 그런 입장을 해줘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동생한테 던졌을 때 누나는 이쁘다라고 말하면 참이다라고 말할 거 아니 나를 때릴 거거든. 후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을 담는 표현들의 주관적인 기본을 들어가는 거는 어찌됐든 이런 거는 다 일반적으로 명제는 아니고요. 이 명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거를 조건이라고 해요. 그거를 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있었을 때 여기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게 되면 명제가 참이면 참이 명제,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인데 거짓으로 판단돼도 명제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거짓으로 판단돼도. 그래서 4는 2의 배수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4는 2의 배수이다. 거짓이야? 네. 4는 2의 배수다. 4는 2의 배수다. 참이다는 거에는 참이 명제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3은 5의 약수이다.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그래도 얘는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자, 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했었을 때 좀 하나 가까운 애를 얘기하면 여기서 부천이 니네들은 가깝다고 생각하니 멀다고 생각하니?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내 생각엔 되게 멀어 보이던데. 아무튼 이렇게 가깝다고 말하는데 여기 없는 두 명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네도 가깝다고 말할지 멀다라고 말할지 알 수는 없죠. 내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깝다, 크다, 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성이가 떡대가 좋은 편인데
봤었을 때 덩치가 좋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로,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일반인이 봤었을 때는 덩치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동 완전 보디가 되게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인성의 격대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김종국 씨가 가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봤더니 와 라고 할까요? 우 이럴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작자라고 하는 의미야 그냥.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 덩치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도 나 같은 경우는 예시로 들어도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키가 큰 편이라고 생각해? 작은 편이라고 생각해? 큰 편일 거 아니야. 근데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보다 큰 사람 옆에 한번 서봤었거든. 그 190대는 선배님 옆에. 그럴 때는 그때 같이 있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네가 작아 보이는 게 처음이라고. 나보다 키 큰 선배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크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대성에 대한 개념들 자체는 어찌됐든 다 명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EX는 8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X는 4다라는 걸 넣으면 참이지만 1을 넣든지 2를 넣게 되면 참이 돼 거짓이 돼. 이걸 만족해 안 해. 만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명제가 아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 EX는 4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도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니에요. 얘도 일반적으로 명제가 아니고. 왜냐면 X가 3을 넣으면은 만족을 하지만 X가 2를 넣어버리면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명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네? 자, 그리고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해서 어떤 명제 P가 있으면 이것을 P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걸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안에 물결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결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납피다. 그러니까 뭐뭐이다. 그럼 뭐뭐가 아니다. 또는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뭐뭐이다를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거를 그걸 부정이라고 해요. 그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만약에 자 부정에 다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에 부정을 하게 돼요. 얘는 그냥 다시 자기 자신을 불러. 그래서 우리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 말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애설 할 때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한다? 그럼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조건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명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명제는 참하고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보면은 어떤 거를 했었을 때 이거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말하자면 거짓이 되기도 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EX는 4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X는 2다라고 하면 참이지만 X가 1이 되면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바뀌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조건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거를 참이 되게 하는 그 집합 그거를 우리가 뭐다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진리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됐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X는 4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밖에 말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저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다. 저걸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를 3으로 만들자는 게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의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한다는 건 소문자로 나타내고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을 부정하라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명제의 부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뭐뭇이다 그럼 뭐뭇이 아니다. 그러면 이 진리집합에 대한 그러니까 이 조건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집합 전체 집합에서 빼고 남은 거기 때문에 저 집합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됐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은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전체.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했었을 때 이런 말이 있는데 P 또는 Q 또는 P and Q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얘네를 부정해라.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정을 하시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부정을 하고 얘도 부정을 하는데 자 그럼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겠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요. 그럼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겠어? 또는 이거 하나처럼 그냥 외워두고 해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고요. 수학에서 이분법적으로 이 부정이라는 게 이분법적 사고를 말하는 거라서 또는을 반대하면 그리고인 거고 그리고의 반대가 되면 또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여기서 좀 다음 단어는 배우겠지만 모든을 부정하면 뭐일 것 같아요? 모든을 부정하면. 문장에서 모든이 이렇게 모든 뭐뭐뭐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부정하고 싶어. 그럼 이건 뭐일 것 같아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이유? 어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을 부정하는 거. 모든 이유. 그러니까 모든하고 어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 성립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모두 성립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 의미는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 말의 반대가 돼요. 그래서 니네 그 경우의 수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뭐 공을 꺼내는데 공을 2개 꺼내는데 노란색 공이 있고 파란색 공이 있는데 노란색 공이 한 개 이상 나온 확률로 구해보세요라고 뭐 경우의 수로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에서 이 반대되는 사건을 뺀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개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한다는 개념적. 됐네? 자, 그래서 한번 169쪽 한번 406번에 1번하고 2번만 406번에 1번하고 2번만 한번 풀어봐 볼래요? 406번에 1번하고 2번.
그 406번에 1번 값이 뭐가 돼? 2가 되는 거고, 그럼 납피는? 134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됐네? 네. 상관? 됐니? 날개가 수정해도?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일단 명제야, 명제가 안 해. 소수는 홀수이다. 왜 안 해? 아닌 게 있어서 명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논리를 해서 내가 했는데, 여기서 말이 원래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모든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을 생략해서 소수는 홀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2는 짝수지만, 그러니까 2는 소수지만 홀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맞는 말 틀린 말? 얘는 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맞는 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3번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아닌 이유가 없어요. 명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 아니, 틀려도 좋으니까 말을 해봐. 그래야 맞다 틀리다를 말을 하지. 니네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자,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뭐야? 이거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진 않지만은 x가 1이면은 1 더하기 4 빼기 5는 0이어서 얘 성립을 하죠. 근데 x에다가 2를 넣어버리게 되면 4, 8, 마이너스 5여서 얘는 양수가 돼서 성립하지는 않죠. 그래서 x에 따라 참고해주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됐네? 자, 다음 그 옆에 문제를 한번 봤었을 때 P가 1보다는 크고 4 이하고 Q가 이렇게 해서 되면, 자, 납P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거의 부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텐데 이것에 뭘 구하는 거냐면 그것에 대한 여집합을 구해주는 거야. 여집합. 그러면 그러니까 1보다 크다의 반대가 뭐겠어, 그러면? 1보다 크다의 반대. 1보다 작다? 땡. 작거나 같다. 1보다 크다의 반대는 1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돼. 이때 1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할 때는 1을 포함시켜야 돼. 그러면 그런 원리로 봤었을 때 x가 4 이하이다의 반대는 뭐가 되죠? x는 4 이하이다의 반대. 4 초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그리고라는 의미라서 약간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거냐면 또는이 들어오죠. 1 이하거나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에서 나P 또는 Q라고 하는데 지금 나P가 지금 뭐냐면 1 이하거나 4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P이고요. Q라고 지금 말해야 되는 거는 요거죠. 자, 내가 또는 집합적으로 얘기하면 합집합이야,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야? 네. 진짜요? 확실해? 네. 봤어 안 봤어? 네? 영상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어? 너 거기서 또 합집합일 거야. 합집합이요? 말 그대로 합집합일 거야. 합치는 거? 서로 합치는 거야. 영역을 합치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P의 여집합이 1 이하고 얘는 4보다 크다고 여기는 3보다 작다고 여기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합치는 게 아니 교집합을 찾는 게 아니라 합집합을 찾는 거라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영역이면 다 답으로 인정을 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면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돼요. 집합을 합칠 때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P 그리고 낙인데 저기서 P는 지금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낙Q의 낙Q는 뭐가 되겠어? 저걸 부정하면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뭐, 3보다 작다의 반대말. x가 3 이상이다. 그럼 5보다 크다의 반대말.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잖아. 그리고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1보다는 크고 4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가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겠어? 동시에 만족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그래서 3 이상이고 4 이하다 라고 요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됐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상황이 되니? 네. 그러면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411번에 2번하고 너희들이 풀어봐. 411번에 2번. 답 어떻게 나와? 11번, 2번 가면 어떻게 나와? 6? 땡. 어?
마1, 2, 4, 6, 땡. 야,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A 2, 4 4, 6, 땡. 2, 4, 6, 땡. 알까? 말해봐. 뭐였어요? 성원이. 야, 일단은 P를 만족하는 게 뭐겠어? P를 만족하는 게 2, 4, 6이고, 자, Q를 만족하는 게. 왜 마이 6이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잖아. X 마 3은 0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게 2, 3이잖아. 그럼 또는이잖아. 그럼 또는이어서 어떻게 하면 돼? 얘네를 합치면 이 합집합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2, 3, 4, 6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명제 P면 Q이란데 이 P랑 이 Q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조건이야. 조건. 그러니까 원래는 P만 자체만 했으면 조건이라서 얘네를 명제라고 하지 않는데 조건에다가 조건이라는 가정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명제라고 불러요. 명제라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문장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거든요. 어떠한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를 가정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적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명제를 거짓으로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간단한 거냐 그러면 자 x가 1이면 자 x제곱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참으로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뭐가 있어? x가 1이다를 참이라고 만족하는 진리집합. 어. 1밖에 없죠. 그럼 x제곱이 1이다라는 거는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 1이랑 1인데 자 여기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되죠? 그러면 얘는 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하나 해볼게요. 자,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야? 확실해? 그럼 참인 이유가 뭐야? 그래. 어. 이해됐어. 2의 배수가. 너 설마 2의 배수랑 4의 배수가 같은 집합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네. 4의 배수라고 한다면 보통 뭐가 할 수 있어? 4의 배수라고. 4의 배수 이거 있어? 네. 4의 배수.
대신에 조건은 x는 자연수라고만 가정을 좀 합시다. x는 자연수라고. 자, 4의 배수. 4, 8, 12, 16에서 이렇게 가는 집합이겠죠. 그러면 2의 배수라는 말은 2, 이렇게 가죠. 그럼 요걸 만족하는 이걸 P라고 하고 요걸 만족하는 진수 집합을 Q라고 하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네? 자, 니네 그 유명한 요거 하나 있어.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입니다. 이거는 거짓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을 하려면 두 변의 길이만 같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의 예시를 했었을 때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2예요 라고 말해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말을 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같은 조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이 예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거짓인 걸 설명하는 걸 찾았어.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를 발례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법이라고. 자, 혹시 질문? 없네? 자, 그러면 한번 지워봐서 필수 3번으로 가서요.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x가 이거이면 맞는 말 틀리면 자, 대신에 문제에서 조건은 x, y는 실수야.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y는 6의 양의 배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네. 진짜로? 네. 너 틀리면 나한테 맞는다. 내라고 할까요? x가 3의 양의 배수라고 표현하면 이거잖아.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고 6의 양의 배수면 6, 1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요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있어? 네. 여기에 집합이 다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안 되죠. 대표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요것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3하고 9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거짓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 아까 내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얘를 발례라고 표현을 한다. 발례라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거이면 0하고 3
맞는 말이야? 나한테 맞는 말이야? 아니면 이 말이 맞았다는 그 말이야? 답이 안 돼요. 아니 일단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진리집합이 뭐야? 이라는 게 1이랑 2잖아. 근데 여기는 0.1, 0.2 뭐 이런 것도 싹 다 들어가는 범위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너 1이 0보다 큰지? 네. 4보다는 작지? 네. 그럼 만족해야 안 해? 자, 2는? 네. 괜찮아. 그럼 얘는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참이 명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3번. 자, x 더하기 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그러니까 얘네가 무리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더한 것도 항상 무리수. 일단 맞는 말, 너는. 각각이 무리수이면 더한 것도 무리수다. 맞는 말? 틀린 말. 수진이는? 모르겠다의 그 그럼 몇 틀렸어? X가 루트 1이면 무리수가 아니야. 루트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더한 거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에요. 됐어요? 자. 자, 4번. 지금 전체가 벤 다이그램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렇게 있어서 9, 2, 3, 1, 7. 자, 요건인데, 나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걸 찾아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게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P니까 P의 여집합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디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면, 저걸 Q에는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해봤을 때 P에 대한 여집합을 찾으면 이거죠. 내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죠. 그래서 P에 대한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4, 5, 6, 8, 10이 되고, Q는 뭐가 돼? Q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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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Q 모르는 거 아니지? Q가 이거잖아, 지금. 요거. 그러니까 얘는 1, 4, 5, 7, 8이죠. 1, 4, 5, 7, 8.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원소인데, Q에는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뭘 말하는 거? 10이랑. 10만 있는 거 아니야? 6 있죠? P의 여집합에 들어가지만 Q에는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발레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6하고 10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가정에는 들어가지만 결론에는 들어가지는 원소가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발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됐네? 자, 그러면 한번 얘네가 415번을 한번 풀어봐봐. 415번. P는 4의 배수인데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Q는 16의 약수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줘요. 답 뭐가 나오니? 답 얼마? 얘들아, 답 얼마? 일단 땡. 23 땡. 짝수끼리도 하는데 어떻게 홀수가 나와? 당연? 얼마? 32. 4의 배수인데 16의 약수가 아닌 거 찾아보면은 여기서 12랑 20 나오잖아. 10이랑 20. 그러니까 그거 두 개 더하니까 3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됐네? 자, 넘어가서 한번 필수 문제 5번으로 한번 보면 나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고 Q가 이렇게 있고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일단 1번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저 그림으로 봤었을 때 P는 Q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안 되죠. P라는 거는 여기 부분까지인데 이거 지금 말한 여기 영역은 Q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말. 그리고 2번도 보면 Q가 P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말하는 것도 Q인데 이 Q가 P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도 거짓말.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맞아, 틀려? P랑 Q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어? P랑 Q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요. 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4번을 보면 P랑 Q를 합치면 전체냐고 물어봤는데 Q를 한번 보게 되면 요거고 P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을 합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색칠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다 색칠이 되면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P하고 Q가 서로 같아?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린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찾는 거기 때문에 몇 번?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죠? 자, 우리 그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나는 정리 좀 해.